자, 오늘 한 발은 말씀 예고해드린 대로 시장하고는 좀 별개로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만한 쪽을 보는데 바이오가 그래도 다시 스물스물 또 이벤트도 있고 해서 바이오 쪽에 네오이뮨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오이뮨텍 사실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은 저도 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용어가 너무 좀 어렵긴 해요. 바이오 분야는 제 전문이 아니고 용어하고 지식이 좀 얇고 펀더멘탈이 그래서 두텁진 않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보도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암학회가 19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네오이뮨텍의 포인트는 IL-7 플러스 DNA 암 백신 어렵죠? 네. NT17 이렇게 나오는데 저건 이제 네오이뮨텍의 약자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암에 대해서 병용 투여한 연구 결과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내놓을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NT17이라는 것은 급성 방사선 치료제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암 방사선 치료하면 독하잖아요, 그게. 그걸 조금 보완하는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한 3,700억 정도 매출 전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좀 돌렸다가 가겠습니다. 하창 부부랑 나와 있고요. 네. 이화진 과장도 이화진 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때 잠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바이오 쪽이 지금 또 이제 차세대 섹터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암학회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사실 시세는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전거래일의 바이오 쪽에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좀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재료들은 좋은 재료들은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문제는 수급이죠, 수급. 재료가 나올 때마다 위에서 때려대는 주체가 있어요. 때려대는 건 이제 주식을 파는 주체인데. 네네. 명확하게 지금 쿼드 자산입니다. 쿼드 자산 운영이 남아있는 수량 기준으로 2월 13일 날 한 790만 주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공시에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계속 팔아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팔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회사랑 억하심정이 있길래 오르질 못하게 파느냐? 저럴 거면은 차라리 통으로 넘겨라.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투자 조합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쿼드가 가지고 있는 790만 주 500억 이슈만 좀 해결이 되면은 재료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서 주가는 조금 제값을 받을 거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보니까 일단 회사는 계속 그 보도 자료들 보면은 뭔가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고 암학회라든지 또 종양학회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발표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는데 수급만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화진 과장은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이제 유황약이나 이제 한미약품과 같은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여기서 좀 선도적으로 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2차 전지 다음은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에코프로 3형제 뒤에 이제 셀트리온 3형제 그쵸. 형제에 난 됐고 마피아도 아니고 하여튼 시장 재밌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글로벌 3상은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계약만으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결국 이제 풍모화가 나오고 신약 개발이 되는 좀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은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 물론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하는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꼭대기쯤에 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그런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나 유황약이나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들이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급장이니까 수급이 문제겠죠. 네. 오늘도 이제 수급이 조금 움츠러드느냐 아니면은 계속 역공을 해댈 것이냐
부분은 뭐 수급이라면 뭐 외국인 투자자하고 또 뭐 네. 주체별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2차 전지 뭐 어떻게 하실까? 2차 전지는 제가 월요일 날 좀 갭을 많이 띄우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슬슬 좀 이제 고가에서 사실 네. 그 급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경고의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도 맞고 이 얘기를 해드려도 주가가 이제 조정받으니까 거봐 이거 내 위험 조금 쉬어야 된다고 했잖아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일단은 갭 하락을 지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네네네. 가 조금 다들 약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하겠죠. 일단은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실질적인 전략. 이게 필요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시던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확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과 이격이 너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에서는 약간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11선 추세는 아직까지도 솟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의 흐름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금 이 긴 조정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밸류 측정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온 사례가 네, 증권가에서는 좀 드문 얘기죠. 네. 물론 애널리스트의 소신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네네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항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제 또 전화들 많이 와서 업무 마비 됐다고 또 뭐 얘기들 하던데.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폭이 워낙 또 강하게 나타났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아예 영향은 또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의 이런 흐름들이 기타 주들로 지금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뭐 네. LG화학 한번 움직였고 포스코 그룹 주들도 움직였고 그래서 이 차세대 이 또 안 갔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성장은 좀 기대가 되는 섹터여서 네. 네. 자, 코스닥은 당분간 조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대안으로 코스피 네. 대형주로 얘기를 하던데 대형주 지금 호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아이고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죄송합니다. 계산하고 보겠습니다. 계산 준비 들어가시죠.